지난해 주택값 상승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올해 4.9% 상승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85,362가구로 작년보다 42% 늘었습니다. 제조업의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기업경기 실사지수가 103을 기록했습니다. 넉 달 연속 상승 곡선을 그리며 약 8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치를 웃돌았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상습적인 공시 위반자에 대한 징벌을 강화합니다. 상습적 공시 위반자는 금융당국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도 3회 이상 위반하면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은행들이 올해부터 임원 성과급을 3년간 나누어 지급합니다. 또한 성과급 과다 지급 논란을 피하기 위해 스톡옵션이 폐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트 성공 전략의 김종선입니다. 지난밤 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스페인의 신용등급이 한 단계 내려갔는데요. S&P가 발표를 했었죠. 하지만 피치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혀서 더욱더 이런 악재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럽은 하락했고 미국장은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우리 시장 일단은 악재 쪽에 주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0.5% 정도 오르면서 520선에 걸쳐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쪽이 0.5% 하락하고 있습니다. 1725포인트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좀 변동성을 크게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스피드 종목 상담에서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그 종목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무료 문자고요.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시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이 시각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미국 증시가 강보합에 마감했고요. 유럽 증시는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증시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이라는 분석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역시나 0.5% 내리면서 1724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중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4포인트 오르면서 1738에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0일 이동평균선인 1730포인트 밑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724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이 홀로 지수를 이끌고 있는 모습인데요. 개인이 1,720억 원 정도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1,159억 원, 외국인은 조금 팔고 있습니다. 128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양시장 엇갈린 반응 보이면서 소폭 오르면서 출발했는데요. 4포인트 오른 1,522에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3포인트 오른 520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522에서 출발한 코스닥 지수 꾸준하게 520선은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개인이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182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이 151억 원, 장 후반 들어서 외국인이 크게 매수세 늘리고 있습니다. 173억 원 정도 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보겠습니다. 환율 오늘은 115원에 출발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3원 20전 내린 115원 5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환율이 미국에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환율에는 하락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 보겠습니다. 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지금 약보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약보합에 83만 원 내준 상태고요. 현대차는 오늘 최고가 경신했습니다. 2%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전력 역시 강보합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오늘은 하락 반전한 모습인데요. 1.7% 내리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도 오늘 최고가 경신했습니다. 3% 오르면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 1.5%, 하이닉스 역시 0.55%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특징 테마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해운주 보겠는데요. 해운주가 BDI 지수 급등에 따라 어제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오늘까지 강한 모습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상선이 6.7%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대한해운이 1.18%, 한진해운과 KS해운, 공신까지 강보합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에도 호재가 많았습니다. 우선 실적이 좋았고요. 환율도 1,110원대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도 뒷받침해주면서 강한 모습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현대차가 3%, 현대모비스 3.3%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아차가 1.5% 올랐고요. 글로비스가 6%, 성우하이텍 8% 올랐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반도체 장비주들도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실적이 좋을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등 대기업에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오늘 오르는 모습입니다. 신성이엔지가 8% 급등하는 모습이고요. 유진테크가 5.9%, 6% 가까이 올랐습니다. DMS가 1.4%, 아바코도 2%, 아토가 11% 급등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관련주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 확대 기대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관련주들 오름세 살펴보겠습니다. SK컴즈 5.7%, 6% 가까이 오르면서 오늘 최고가 경신했습니다. 소프트포럼도 4.5% 올랐고요. 안철수연구소도 7% 오르면서 최고가 경신한 종목입니다. KTH 역시 4.9%, 5% 가까이 올랐습니다. 역시 최고가 경신했고요. KT뮤직도 1%, 컴투스도 2% 오르면서 강한 모습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큰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5%, 코스닥이 0.5% 각각 오르거나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래소 쪽이 좀 거래가 한산하다는 점이 눈에 띄고요. 이 코스닥 쪽이 또 모처럼 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한번 저희가 유념 있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시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 이경민 책임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장 특징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재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 악재가 좀 희석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 증시 반등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약세를 이어가는 것은 무엇보다 수급 주체인 외국인 현선물 매도가 오늘도 이어지면서 코스피는 장 초반 반등세를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증시 혼조세 또한 역시 시장에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러므로써 코스피 자체는 21선을 하향 이탈하면서 단기적으로는 부담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기 저점을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경계심을 높여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아시아 쪽도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이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도 않고요. 우리 시장에서도 지금 지수가 아래쪽으로 점차 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선물 쪽에서도 어제 꽤 많은 양의 매도 물량이 나왔고 오늘 역시 이런 양상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외국인들이 선물과 현물 모두 팔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변동성 확대, 그러니까 그리스발 악재, 이어 포르투갈과 스페인까지 확산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변동성 확대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환율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정부가 1,100원 선에 대한 지지력을 언급함에 따라가지고 1,100원 선에 근접할수록 차익 실현 욕구 또한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삼성생명 공모에 따른 포트폴리오 조정도 시장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도 불구하고 현물 시장에 있어서는 전일도 큰 폭의 매도세를 하기보다는 400억 원대, 430억 원대 매도세를 보이었고 오늘도 장 초반보다는 매도 물량을 많이 줄여나가고 있으면서 시장 자체로는 크게 부담이 되진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선물 시장에서 매도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전일 8,000계약 이상, 오늘은 3,000계약 가까이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일에는 미결제 약정이 크게 좀 줄어들면서 나타났던 것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스럽지 않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미결제 약정 증가와 함께 매도세가 이렇게 증가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약간은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심리적인 측면에 있어가지고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판단하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공격적으로 매매하기보다는 일단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1710선에서 저점 매수하고 그리고 21선에서는 추격 매수한다는 그런 그런 트레이딩 전략을 갖고 지켜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외국인들의 지금 매도 이유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해주셨는데 추세를 한번 짚어보죠. 이런 현상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살짝 코멘트를 좀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현재로서는 변동성이 확대됐다는 측면에서 이 변동성 확대 요인들이 장기냐, 중기냐, 단기냐라는 것을 판단해야 되겠는데요. 무엇보다도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발
신용 리스크 측면은 단기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이렇게 약화되고 또 매도세로 전환하는 모습이 추세적이라기보다는 꾸준한 매수 흐름 속에 나타나는 단기적인 흐름으로 보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진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측면에 있어가지고 환율과 삼성생명 공모 이슈가 맞물리면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압박을 주는 양상이지 현재로서는 외국인의 기조, 그러니까 순매수 기조가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서 적극적인 매매는 자제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투자 전략을 어떻게 꾸려 나가야 될지 그에 대한 궁금증이 또 생기게 됩니다. 투자 전략 저희가 어떻게 꾸려 나가는 게 좋을지 그리고 또 어떤 업종을 중심으로 저희가 살펴보는 게 가장 좋을까요? 예, 당분간은 그리스 사태 부각에 따른 글로벌 증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대응 전략을 좀 달리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는 선도 업종인 IT, 자동차, 화학 업종은 바이앤홀딩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1, 4분기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업종 중에서 4월 이후 외국인 매수 강도가 확대되고 있는 금융, 보험, 철강 업종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저점 매수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반면 중소형주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전방 산업의 1, 4분기 실적 개선이 뚜렷한 업종, 그러니까 IT, 자동차, 화학 업종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단기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투자증권 이경민 책임연구원과 함께 현재 주식시장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형진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악재가 또 나왔네요. 일단 유럽발 악재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엔 또 스페인 차례로 돌아왔습니다. 국내 시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유럽 쪽에서는 급락세가 나왔는데 미국 쪽이 상승했다는 점이 상당히 눈에 띄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어제 유럽 쪽에서 나온 악재를 딛고 또 상승으로 전환하는 모습이 좀 특징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증시 FOMC 회의에서 버냉키 코멘트가 이틀 연속 영향을 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요일에는 미국 재정 적자에 대해서 발언을 해가지고 부담을 좀 주고요. 어제는 또 그 전날 나온 그리스나 포르투갈보다 파급 효과가 더 큰 스페인의 신용등급 하락 계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을 상승으로 돌려 세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얘기한 얘기 별다른 거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경제는 회복된다. 이 기존의 긍정적인 전망하고 더불어서 저금리 기조 유지된다는 그런 코멘트였습니다. 특별한 재료도 아니었기 때문에 전날 하락폭의 일부를 만회했다.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경제 지표 재료나 영향력 있는 기업 실적 발표도 없었기 때문에 어제는 좀 조용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스페인의 신용등급 하락은 결국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유로존 주식시장 흐름을 보면 이 부실의 전이 상황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봐야 됩니다. 그리스가 저점에서 돌아서면서 어제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0.62% 정도 반등을 했는데 그동안의 낙폭에 비하면 너무 약한 반등이고요. 포르투갈이 1.89% 하락을 하고 하지만 이제 몸통은 좀 굵은 양봉을 보였기 때문에 그리스나 포르투갈 같은 경우 어제만 놓고 보면 문제가 많이 거론된 국가들이 오히려 반등 추세로 들어섰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어제부터 문제에 진입한 스페인이 흐름이 아주 안 좋습니다. 또 스페인이 증시 흐름을 놓고 보면은 2.99% 내리면서 2월에 전저점으로 이제 근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문제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증시 흐름 자체도 안 좋은 상황의 중심으로 등장을 했다. 스페인이 그렇게 됐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이탈리아도 2.4% 내리고요.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이 유로존을 구제할 만한 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몸통 굵은 음봉으로 역시 아주 안 좋은 모습입니다. 주식시장 흐름으로 감안한다면 미국은 어제 괜찮았지만 유로존 문제가 이제는 마무리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유럽 부실 이미 노출된 악재라는 평가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악재는 또 악재고요. 그리고 이 악재에 대해서 명쾌한 해설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시장에도 좀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아직 명쾌하게 나오지가 않고 있죠. 스페인이 이제 신용등급이 하락했지만 그 전날 그리스나 포르투갈의 문제보다도 좀 덜한 것이 아니냐 하는 반응이 나오는데요.
특히 뭐 그리스같이 정크본드 수준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반응도 또 시장에서 나오고요. 하지만 이제 신용 문제의 본질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 간의 신용도 한번 신뢰를 잃으면 복구가 힘든데요. 기업이나 특히 은행이나 국가 신용 등급 문제는 더 복잡하죠. 어제 말씀드렸듯이 한번 시작하면 돌려 세우기 힘든 상황으로 들어서는 것이 국제금융계의 기본적인 거래관계의 특성이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신용 등급 하락의 문제는 점점 더 커지면서 골마가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특히 문제의 규모 면에서 따져보면 상대적으로 작은 그리스가 해결보다는 더 악화되기만 하는 상황인데 과연 스페인같이 규모가 큰 나라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겠는가.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 정말 우려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신용등급 하락 발표는 실제 금융거래 상황보다 좀 늦게 나온다는 점 어제 말씀드렸고요. 스페인도 문제가 거론되는 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미국 금융 쪽에서 반응을 보면 스페인 문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하는데요. 가장 관심권이 되는 것이 바로 미국 금융권에서 얼마나 물렸냐, 금융권 익스포저가 얼마냐 이건데요. 시티나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름이 벌써부터 거론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페인 문제를 좀 수치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미국 은행의 유로존 익스포저를 좀 살펴보면 그리스 같은 경우가 180억 달러고요. 포르투갈이 90억 달러인데 스페인 같은 경우는 680억 달러에 이르고 있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920억 달러입니다. 규모 자체가 비교가 되지 않죠. 기존 문제였던 아일랜드가 820억 달러였다는 점 감안하면 문제가 아일랜드보다는 적은 것이 아니냐 할 수가 있는데 이건 미국은행의 수치일 뿐이죠. 국채 관련한 자료들도 포함해야 한다면은 특히 유로존 내에서 얽혀있는 국가 간 채권 채무 관계를 보면 스페인이 아일랜드보다 30% 이상 더 크고요. 포르투갈과 그리스를 합친 규모의 2배입니다. 또한 이제 국가 GDP 규모를 놓고 봐도 2009년 기준으로 보면은 스페인의 경우는 세계 13위권이거든요. 한국보다도 한 단계 위입니다. 그리스의 경우는 34위고 포르투갈이 50위고요. 금액상으로 따져보면 그리스와 포르투갈을 합한 것의 2배가 넘는 경제 규모고요. 스페인이요. 다음 부실 대상으로 거론되는 이탈리아가 11위권이거든요. 만약에 스페인과 이탈리아 GDP 규모 합하면은 7위의 영국이나 6위의 독일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스페인 문제가 지금까지 거론된 국가들과는 그 규모 면에서 파급 효과가 다르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산업 구조를 볼 때도 문제점이 또 발견이 됩니다. 그리스가 문제에 나올 때 구제해주면 이게 과연 살아나기는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었는데요. 딱히 내세울 만한 제조업이 없다는 점 때문이었죠. 스페인의 경우는 또 다른 관점에서 약점이 있는데 건설 부동산업이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서브프라임 사태 이전 기준으로 본다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12%나 되거든요. 결국 서브프라임 사태나 부동산 가격 조정에 의한 피해도 상대적으로 컸었다는 점을 뜻하는 수치이고요. 향후 경기 개선도 여타 국가들에 비해서 속도가 늦을 수 있다. 이 점이 약점이죠. 미국 금융계의 반응도 이제 위기 상황으로 들어서는 상황까지로는 취급하지는 않지만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내 금융기관의 경우 이제 익스포저가 별로 안 되니까 큰 문제 없다고 파악이 되고는 있는데요. 스페인 문제까지 거론되기 시작한 시점에서는 더 깊은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신용등급 하락 소식이 일회성 이벤트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에서는 은행들의 신용등급 추가로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전 세계 증시가 이쪽을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국내 증시를 한번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포지션도 좀 심상치 않고요. 그동안 우리 시장을 좀 주도했던 그 주도주들도 좀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어닝 시즌 모멘텀도 많이 소멸돼가고 있는 이 과정에서 우리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의 주도 업종이었던 IT의 주도력이 약해졌고요. 외국인 매수세 실종도 또 원인이 될 수 있겠죠. 아까 전 코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외국인 선물 매도가 오늘도 4천 계약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오늘만 나온 게 아니라 계속 누적이 돼가지고 이제 누적 규모로 따지면 18,000 계약까지 늘어났다. 이 점을 본다면은 상당 기간 또 이 매도 계약 수를 늘려간다면 시장에 좀 안 좋은 영향을 계속 미칠 수 있다. 이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매수세 실종도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단기 상승폭이 큰 것도 사실이죠. IT 업종 같은 경우 계속 또 상승을 해왔으니까요.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 LG전자 실적 발표가 시장에 모멘텀을 줄 수 있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핸드셋 부문 악재를 확인했다. 이 정도의 반응이고요. 향후 개선은 진짜 장담하기 힘들지 않느냐의 반응이 오늘 시장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IT 업종 내부의 순환매도 불발이 됐고요. IT 이후에 주도주 순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주의 경우는 또 너무 약한 모습이고요.
결국 몇몇 종목만이 주도하는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 지나치면 항상 시세 연속성보다는 만약에 접근하더라도 호흡 조절 이후에 접근해야 된다. 이 점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주 중반까지 시세를 선도했었던 LED나 화학주 중에 이제 주도주들이 쉴 타이밍으로 들어서면서 시장의 흐름이 단절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항상 나타나는 코스닥 강세나 이제 중소형주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은 기존 보유자들에게나 수익을 주는 상황으로 이해할 일이지 새롭게 이들 종목에 신규 매수 참여하면서 시장의 작은 순환매까지 다 참여하겠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상승 시에는 단기 급상승한 종목들 이익 실현 관점으로 보시고요. 조정을 거친 대형주 쪽으로 소량 좀 접근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오늘의 중소형주 강세 현상 그렇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지는 않고 계시는 것 같아요. 추가 상승이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이익 실현 관점을 가져가라. 그리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낙폭 과대주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의 김형진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들의 매도 폭이 그래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이 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이분께서는 오늘의 수급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수급 엑스파일 동양종금증권 최일종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과 현물 모두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 상황 한번 분석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이렇다 할 수급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매도 주체만 활기를 띠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주체는 프로그램 매도 쪽에서의 발생되는 그러한 차익 쪽에서의 순매도가 지금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외국인 수급은 관망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 개인들은 여전히 저점 매수에 좀 가담을 하는 그런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눈치 보기 장세 그리고 선물 옵션 시장에 의해서 휘둘리는 웹도독 현상에 의해서 미증시 반등에도 불구하고 약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오늘 전반적인 장세를 분석을 해보겠고요. 오늘 거래소 쪽에서의 그 수급 상당히 좀 더딥니다. 외국인들 80억가량의 순매도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만 1,800억의 순매수 흐름을 보이고 있고 기관 쪽에서 1,220억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외국인들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210억의 순매수, 개인은 210억의 순매도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150억가량의 순매수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오늘 수급의 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들 금융주 쪽으로도 관심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전 세계적으로 금융주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는데 그래도 국내 금융주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의 매기가 몰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이 많이 사고 있는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며칠 전부터 우리가 감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의 그 금융주들에 대한 계속적인 순매수 행진 이러한 부분은 계속 눈여겨봤던 부분이고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 순매수하는 종목들 상승률이 상당히 좀 뛰어나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현대모비스가 1순위로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약 20만 주 가까이 순매수를 하면서 지금 상당히 좀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세 3% 이상의 지금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글로비스가 두 번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글로비스는 외국인들 8만 6천 주 가량의 순매수 흐름을 보이고 있고 6.4%대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금융도 계속해서 순매수하고 있고요. 신한지주 그리고 LG전자까지 순매수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던 종목들에 의해서 대부분 순매수를 확대하는 모습이고요. 순매도하는 종목들은 여러 가지 희비가 교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전히 향후 실적이 부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매도 쪽으로 접근하는 부분이고요. 낙폭이 과도했던 전기전자 쪽에서는 일단은 어느 정도 순매수가 좀 들어오는 그러한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대체적으로 순매도 흐름의 종목을 보면은 이제 LG화학이라든가 삼성전자, KB금융, 하이닉스 그리고 LG 순으로 순매도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들 움직임인데요. 오늘 전체적으로 기관들 매도가 강하기 때문에요. 순매수하는 종목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만은 그래도 강하게 순매수하는 종목들은 또 여전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모비스가 금액상으로 상당히 매수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22만 주 순매수하면서 가격대도 3%대 이상의 상승 흐름 보이고 있고요. 기아차 순매수하고 있고 현대차 그리고 현대제철, LG전자, 기아차까지 순매수를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순매도하는 종목들입니다. 순매도하는 종목들은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은행주들 중심으로 순매도가 지금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금액상으로 본다 이러면 제일모직을 제일 많이 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일모직, 현대중공업,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효성순으로 지금 순매도를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동시 순매수 종목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보게 되면은 상승률이 좀 상당히 좋습니다. LG전자라든가 LG전자를 제외하면은 대부분 상승률 상인데요. 현대모비스와 LG전자 그리고 글로비스, 현대제철, 호남석유 특히 현대모비스는 외국인이 290억 이상 그리고 기관 쪽에서 230억 이상의 순매수 흐름을 보이면서 상승률도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외국인들과 기관이 한꺼번에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들 보니까 LG전자도 포함되어 있네요. 실적 발표를 했는데 핸드셋 분야에 대한 실적 우려를 많이 낳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도 좀 우려스럽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가는 종목들은 계속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 저희가 살펴봐야 할 종목들을 한번 짚어보죠. 모멘텀도 갖추고 수급도 좋은 그 종목군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한 5가지 종목, 관심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전히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포함된 것들은 계속해서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삼성테크인, 현대모비스, 현대차, LG디스플레이, 우리금융까지 5가지 종목이 이번 주, 주 후반 내일까지의 그 흐름, 그리고 다음 주 초반까지의 흐름을 우리가 관찰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고요. 특히 현대모비스는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여전히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일단 쉬어가는 코너가 내일 발생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추세는 유효하다라는 점. 그리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서 현대차 부분이 되겠죠. 현대차 부분 같은 경우도 여전히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계속 홀딩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고 LG디스플레이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LG디스플레이 계속해서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여전히 5일선을 쫓아서 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주가도 상당히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 분위기고요. 우리금융은 일단은 금융주들, 외국인들 계속해서 산다라는 쪽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쪽에서 우리 포트폴리오에 담아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어제 살펴봤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그 전에 앞서서 지금 이 5종목 중에서 한 종목 골라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은 삼성테크인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좋았던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외국인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하고 기관 쪽에서 동시 순매수가 오늘 잡혀 있죠. 거기다가 이제 당사의 1분기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로 해서 4.5%가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9.5%가 증가한 403억이 나왔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시장의 컨센서스보다는 상당히 좀 웃돈 그러한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의 우려로 인해서 4월 5일 고점 이후에 나타난 저점 그러니까 눌림목 조정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 심리가 현재 일봉 2개, 봉 2개로 나타나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차트의 흐름, 이러한 흐름은 2분기 실적이 모멘텀화돼서 향후 상승 쪽으로 이제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다는 판단이고 전고점까지 가능성도 타진해 볼 수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88,900원인데요. 87,000원까지 분할 매수 권해드리겠습니다. 현재가 부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목표 주가는 크게 보겠습니다. 95,000원까지 생각을 해보겠고요. 손절가는 85,000원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위에서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200일선을 하회하는 쪽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에서는 일단 현금화 하시는 걸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실적은 또 실적입니다. 현대건설이라든지 LG디스플레이, 삼성테크인과 같은 실적주들을 오늘까지 해서 이번 주에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일 이 시간에 이들 종목에 대한 자세한 분석 한 번 더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스피드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무료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스피드 종목 상담의 훈남이죠. 동양증권증권 최희승 대리가 나와서 많은 종목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문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급등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룡승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들 최근 들어서 많은 종목을 말씀해 주셨고 그 종목군들 상당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습니까? 예, 아무래도 업황이 호전되고 역시 그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풍산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면서 특히 자동차 IT형 고부가 신동 제품의 수요 확대에 힘입어서 수익성이 구조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오늘도 뭐 장중 신고가를 나타내면서 현재 흐름도 넘어가는 박스권을 넘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구간에서는 특히 그 최근에 박스를 짰던 부분 26,000원 부분을 지지로 보시고 한번 저점 구간에 노려보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현재는 고점에서 많이 밀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흐름상으로는 좀 오늘 고점이 좀 단기적으로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지지 라인을 꼭 살필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그 전기차 관련해서 급속 충전기를 개발하겠다고 밝힌 수성이 좋은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소형 지게차 부분에서 국내 1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서 비슷한 부분의 전기차에 또 진출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 박스권 고점이 4,50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흐름이지만 중요한 점은 저점 라인을 높여가면서 추세가 어느 정도 박스 돌파를 위한 그런 준비가 돼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시각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흐름상으로서도 견조한 저점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향후 이런 급속 충전기라든가 이런 전기차 관련 부분에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음은 주성 엔지니어링이 올해 대규모 매출 4천억 이상의 매출이 기대가 되면서 역시 박스권 돌파가 일어나면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솔라셀 장비 수주 또는 LCD 장비 LED 이런 쪽의 장비의 그 강점을 가진 만큼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줄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던 종목군들 중에서 눈에 띄는 종목이 한 종목이 있죠. 수성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해주셨는데 일단은 고점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거든요. 수성에 대해서 조금 더 코멘트를 부탁드리죠. 예, 수성은 지금 뭐 4,500원 정도의 목표가를 일단 단기적으로는 볼 수가 있지만요. 이 4,500원은 제가 볼 때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 꾸준한 실적을 내고 있고요. 또한 소형 지게차 부분에서 국내 1위를 하고 있고, 특히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2차 전지 관련해서 또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 현재 2차 전지 쪽도 또 포함을 해서 전기차 관련주로 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될 거로 생각되고요. 오늘 특히 전기차 관련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실이 있고 앞으로 또 더 성장할 거로 예상되는 종목에 좀 집중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점에서 수성은 지금 4,000원대로 좀 다소 올라와 있는 상황이지만 뭐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4,500원 충분히 돌파가 가능한 그런 모습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수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수익률이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거의 10% 넘는 그런 수익을 거두고 있는데 지금 앞서서 저희가 세 종목 살펴봤었죠. 수성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고요. 이 세 종목 중에서 가장 유망한 종목, 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예, 역시 소재 관련 업종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전방산업의 호조에 따라서 풍산을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산은 지금 추세를 타면서 강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26,000원의 지지를 받는 모습을 확인된다면 뭐 내일 또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26,000원을 밑으로 깨고 내려가지 않는 흐름이라면 상승 추세 유효하다고 보고요. 33,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설정해보고 중장기 전략으로서 한번 분할 매수로 대응해 보시는 전략이 좋겠는데요. 오늘 일단은 27,000원 부근에서 매수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밀린 모습이죠. 그래서 26,600원을 매수가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지 라인은 26,000원이 중요한 박스권 돌파라는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26,000원의 지지를 보자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33,000원의 실적 호전에 따른 추가 랠리를 기대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를 26,600원으로 정정을 해주셨고요. 손절가를 26,000원 선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풍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다음 주, 내일이죠. 이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한 AS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015-8500-1110번으로 종목과 비중 그리고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신촌지점의 최희승 대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훈남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이렇게 훈남이라고 감사합니다. 소개를 드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외국인들이 또 매도를 하다가 매수로 전환이 됐거든요. 네. 시황 짧게 분석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뭐 잠시 전 2시 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이제 순매도에서 매수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인데 매수로 전환되기 직전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금액으로 따지자면은 이제 매도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만 수량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 순매수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시총 상위 종목 위주로 매수가 아니라 중소형주 위주로 이제 매수가 나오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은 어저께 이제 개파락 출발을 하면서 여전히 오늘도 그런 갭을 메우지 못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갭을 메우지 못하면은 단기적인 조정 국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다행히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해주면서 선물 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했던 것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오늘 갭을 좀 메울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하시면서 내일장까지 한번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만 봐서는 뭐 이게 조정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주가가 상승할지 그거에 대해서 뭐 결론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일단은 내일까지는 한번 좀 보고 차분하게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차분하게 지속성을 가지고 우리 증시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고 짧게 아주 명쾌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살펴봐야 될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저희가 빠르게 정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행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15,75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을 15% 비중을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기업은행 이분께서는 손실을 한 500원 정도 내신 걸로 나오고 있는데 일단 오늘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은행 한번 살펴보죠. 네, 기업은행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유럽 국가들의 신용등급 하락, 뭐 이미 다 주가는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역시나 뭐 그래도 소식이 터져 나오면 단기적으로 충격은 뭐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금융주들 전체적으로 좀 낙폭이 좀 과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우려 속에서 은행업종이 좀 조정을 받고 있을 때 지금 기업은행 매수가가 15,750원이라고 하셨는데 차트를 보시면서 가격적인 흐름 계속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750원이면은 최근에 단기적인 하락이 있을 때 15,750원 부분 중간 부분에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중요한 건 종가상으로 21선이 좀 회복되는가 여부가 좀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추가적인 조정도 물론 염두에 둬야겠지만 일단은 오늘 종가상으로 21선에 바짝 붙여서 끝내거나 아니면 21선 회복하면서 끝내면은 반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신 단가가 제가 볼 땐 무리한 단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하락할 때 쫓아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돌아서는 모습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매수하신 가격 아주 부담되는 가격 아니고 비중도 15%이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하시면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목표가는 16,300원이 전고점인데 16,500원 정도.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시황에서 짧게 살펴드리려고 했었습니다만은 기존의 IT나 자동차 주도 위주로 이제 장이 올라갔다면은 계속해서 IT랑 자동차 쪽, 특히 보면 자동차는 흐름이 좋지만 IT 쪽에서 계속 이제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역시나 금융 쪽에서 반등이 나와주지 못하면은 장은 추가적으로 좀 상승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금융주에 대한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일단 61선이 올라와서 만나게 될 부분인 한 대략 한 14,800원 정도 손절가로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업은행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 KEC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최근 들어서 KEC에 대해서 질문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죠. 뭐 LED 관련 기업과도 많은 납품 계약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이브리드 자동차 관련해서도 좀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KEC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지금 1,36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보유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목표가와 손절가를 좀 지정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저희가 한번 봐드리죠. 네, 매수가 대비해서 일단 지금은 조금 손실을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C 같은 경우에 현재 뭐 주가가 단기 박스권 제가 검은색 실선으로 그려놨는데 단기 박스권 상단에서 계속해서 저항에 윗골이 달리면서 저항에서 계속 부딪히는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뭐 저항 돌파를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다라고도 반대적으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돌파가 된다면은 2차 박스권 상단인 전고점 부근 한 1,400원에서 1,500원 사이 그 부분까지는 계속해서 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업황 자체가 나쁘지 않고요.
펀더멘탈 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박스권 상단 돌파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저항 돌파를 하다가 지치게 되면은 뭐 투매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박스권 하단 한 850원 정도가 되겠는데요. 사실 이 밴드폭이 너무 커가지고 사실 손절 가격으로 제시해드리기에는 좀 어렵다는 판단이고요. 일단은 지금 이평선이 수렴되는 한 1,000원이 깨지게 되면 일단 손절을 좀 하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비중도 상당히 좀 되시는 것 같은데 비중을 좀 줄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1,000원을 손절가 최하점으로 잡으시고 일단 박스권 돌파하는지 여부, 한 1,100원이 돌파되는지, 그리고 거래량이 실리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목표가는 한 1,400원까지 한번 보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손절가를 1,000원 선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목표가를 1,400원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KEC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을 해드렸고요. 이번에는 로켓 전기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12,35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좀 많습니다. 50% 비중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로켓 전기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 관련해서도 참 말이 참 많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주가는 좀 상당히 부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3% 가까운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주가 흐름 최근에 이제 중장기적인 바닥에서 좀 계속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일단 제가 또 박스권을 지금 바로 종목이 올라온 다음에 박스권으로 또 묶어버렸습니다. 일단 네. 계속해서 박스권 흐름을 돌파하지 그럼 못하는 모습,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인데 역시나 지금 박스권 상단 돌파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단 매수 가격 12,350원, 12,350원이면은 하락하는 최근 단기 고점 부근에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 주가가 거래량 실리면서 상승하기 시작하면은 뭐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뭐 일단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에서는 보유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박스권은 10,000원에서 14,000원 부근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어쨌든 최근 이제 뭐 상승장 내지는 이제 종목 장세에도 굉장히 좀 소외되시는 그런 모습, 스스로가 좀 약간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실 텐데요. 네. 일단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박스권 내에서 매수 단가 근처까지 오면은 비중을 한 20% 정도 줄이시고 나머지 30% 정도 가져가시면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종목 장세, 자동차 부품주들 내지는 이제 앞으로 최근에 이제 낙폭이 컸던 해운주, 조선주 위주로 좀 한번 매수를 해보시면은 손실 부분이나 추가적인 수익도 가능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구체적으로 대안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매수 가격 선까지 올라오면 비중은 한 20-30% 정도로 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대신에 뭐 해운주라든지 조선, 자동차 부품주를 한번 노려보라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로켓 전기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동양강철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셨네요. 동양강철을 매수하신 분이 2678님이신데 3,750원에 매수를 하셨고 30%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동양강철이라는 종목을 한번 살펴봤었는데 지금 가격대를 보니까 수익이 꽤 나신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많이 나신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수익이 좀 났습니다. 오늘 1.6% 오르고 있거든요. 일단 동양강철 지금 제 현재가 창을 보고 이제 투자자 주체별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매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수급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겠고요. 1차적으로 수급 부분 한번 살펴드렸고요. 일단은 이제 매수 가격이 3,750원, 현재 가격이 3,800원이면은 뭐 큰 손실 수익도 아닌 그런 지금 상태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역시나 지금 정고점 부근에 가까워지면서 계속해서 좀 저항대 매물에 좀 부딪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일단 차트를 계속해서 보시면은 매물대에서 저항대가 계속해서 좀 발현이 되는 그런 모습. 하지만 일단은 네 번의 저항대 돌파가 시도가 되고 있다, 네 번째 시도가 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최근 주가 흐름과 수급 상태를 살펴보면은 이제 저항대를 뚫고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은 철강 업종들 상당히 뭐 분위기 좋습니다. 뭐 포스코 같은 경우보다는 이제 뭐 현대제철이나 현대하이스코 같이 자동차 쪽에 이제 좀 납품이 많이 되는 그런 업체들이 최근에 좀 주가가 좋은 모습인데 전체적으로 업황 자체가 좋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증시 자체가 철강주 쪽으로 이제 순환매가 좀 일어날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런 종목들, 업종별로 이제 철강 업종들이 좀 주가가 좀 더 상승할 수 있다. 그런 분위기로 접근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는 저항대 돌파 충분히 시도될 것으로 보이고, 일단 매수 가격 3,750원이면은 뭐 큰 무리는 아니지라고 보여지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다시 한번 저항에 부딪혀서 떨어질 때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인데, 일단은 전체적인 이평선들이 모두 정배열 상태에 있고요. 5일선이 21선까지 지금 이격이 조금 벌어져 있긴 합니다만 일단 21선을 좀 지지라인으로 좀 살펴보시면서 이제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21선이면 3,400원 부근, 3,400에서 3,500원 부근이 될 텐데 일단은 이평선은 조금 이제 상향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600원 정도를 단기적인 손절 라인으로
보시고요. 비중이 뭐 30% 정도시니까 뭐 크게 뭐 비중을 줄이신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네. 외국인들 수급이 살아있는 이상은 좀 보유를 하시면서 저항권 돌파하고 크게 좀 수익이 나셨으면 그러하는 바람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손절상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종목이 좀 수익이 많이 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장중에 5% 넘게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상승폭을 대거 반납을 했고 오늘 1.6% 오르면서 시장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동양강철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 대호AI입니다. 저희가 많이 살펴봤었죠. 2,069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저희가 백용승천님과 함께 살펴봤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그때 추천을 받은 이후로 한 70% 가까이 수익이 났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분 역시 수익이 꽤 많이 나신 그런 상태인데요. 대호AI 한번 살펴보죠. 네, 대호AI 지금 매수 단가 보니까 뭐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나신 것 같은데 네. 일단 종목 상담 올려주신 게 아마 취지는 아마 언제 매도를 하고 수익을 실현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의미로 좀 올려주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뭐 상승 추세가 다소 좀 탄력이 좀 완화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기적인 이제 저항에 계속해서 좀 부딪히는 모습. 단기 저항선은 3,500원 분이 계속해서 좀 부딪히는 그런 모습인데 3,500원 선에서 일단 지금 비중이 뭐 현재로서는 비중을 좀 써주시지 않으셔가지고 뭐 어느 정도 비중이신지 모르겠는데 일단 큰 비중 가지고 있으시다면은 3,500원 부근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하시면서 분할 매도로 좀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계속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주가가 크게 상승한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상승 구간에서 횡보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지금 고점을 찍었던 3,775원 고점을 찍었던 그날의 종가가 2,905원으로 나오는데요. 그 부분을 이탈하지 않으면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2차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3,500원 부근에서는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그런 차익 실현 전략으로 임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이후에 종가 2,905원, 약 2,900원으로 잡고 깨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좀 보유하시면서 추가적인 수익을 노리시는 게 좀 좋겠습니다. 네. 비중을 함께 남겨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뭐 수익이 많이 나신 상태입니다. 일단은 축하의 말씀드리고요. 저희 방송과 함께 많은 종목 발굴하셔서 많은 수익 거두시기 바랍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는 태광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홍정혜님께서 올려주셨고요. 35,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을 20%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왜 이렇게 많이 내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 이유가 궁금한데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남겨주셨네요. 태광 한번 살펴보죠. 고민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요. 네, 35,500원이면 지금 손실 거의 뭐 10% 정도 손실을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 흐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최근 차트 흐름 보시면은 이제 바닥 예를 들어서 지금 전저점을 일단 뚫고 지금 내려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러한 차트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크게 내일까지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전체적인 흐름을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좀 끌어올리면서 아래 꼬리를 길게 남기면서 좀 끝내주고 내일 양봉이 뜬다면은 바닥이라고 좀 여겨질 수가 있고요. 상승 패턴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다시 한번 음봉이 발생하고 거래량이 계속해서 오늘보다 더 많거나 아니면 오늘과 같은 거래량이 나오면서 하락한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일단은 지금 비중을 보면은 20%면은 점차적으로 좀 비중을 사실 줄이는 게 현실적으로 맞겠고요. 결국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하락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나중에 손절을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손절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한 10% 정도 비중을 줄이시고요. 일단 내일까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계에서 뭐 손절을 해라 이런 의미보다는 내일 시초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뭐 개파락 출발한다 그러면은 바로 좀 급락으로 이어지는 그런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확인을 일단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10% 정도 지금 손실을 보신 상태에서 일단은 그래도 10%면은 거의 뭐 손절 마진손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단 좀 비중을 좀 줄이시는 방법으로 좀 나가시기 바라겠고 내일 어떤 식으로 차트가 좀 흐름이 이어질지 주가 흐름이 이어질지를 좀 한번 살펴보시면서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 양봉이 뜬다 혹은 갭상승해서 양봉이 뜬다고 할 경우에는 단기 바닥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만큼 보유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내일 음봉 발생할 경우에는 일단은 정리를 하시는 게 좀 바람직해 보이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십자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셨네요. 12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아이고 이분께서 비중이 상당히 많습니다. 100%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녹십자가 최근 또 소송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녹십자 이분이 가지고 계신 이 가격대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내려온 모습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는 손실을 좀 많이 보고 계십니다. 15% 정도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최근에 좀 거래량이 좀 나와주면서 계속해서 음봉 발생하는 그런 모습, 따라서 계속해서 좀 주가가 하락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게 현실적으로 맞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좀 사실 좋지 않은 그런 소식, 뭐 소송건도 있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고요. 한번 이제 테마를 탔던 종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좀 매물이 계속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일단 현 시점에서 비중이 100%라는 거는 사실 일단 기본적인 투자 마인드를 좀 바꾸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분산 투자 반드시 유념해 주시고요. 일단 비중을 반드시 줄이시기 바라겠습니다. 10만 원 깨지면은 어디까지 하락할지는 뭐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부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이제 지금 하나 그나마 좀 위안이 되는 건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좀 해주고 있다는 부분. 하지만 네. 외국인들 매수할 때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특히 대형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들이 들어와서 끌어올려줘야만 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네. 일단 외국인들은 뭐 보유의 입장에서 좀 매수를 한다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주가 상승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보여지고 네. 일단 10만 원을 마지막 마지노선으로 잡으시고 비중을 점차 줄여나가시는 방법으로 그리고 종목을 좀 이제 분산을 해서 좀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뭐 계속해서 시장 흐름과 동떨어져서 네. 그래서 이제 100% 비중으로 가져가시는데 일단 비중을 줄이시는 게 현실적으로 맞겠고요. 일단 10만 원 손절 라인 마지막 손절 라인 10만 원 잡으시고 일단 목표가는 지금으로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뭐 매수가까지 당연히 올라온다 그러면은 네. 비중을 뭐 전량 매도를 하시고 분산 투자 쪽으로 이제 다시 한번 방향을 잡으시는 게 현실적으로 맞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녹십자. 좀 저희도 아쉽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손절선을 10만 원 선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전까지 조금씩 비중을 줄여나가라고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죠. 네. 그럼 지금이라도 좀 줄여 나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장중 흐름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장중 흐름 보시면서 일단 현재 어쨌든 간에 어제 종가가 이제 저점인데 오늘 또 다시 저점이 갱신됐지 않습니까? 네. 오늘도 저점이 10만 4천 원 나왔고요. 내일 또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만약에 양봉이 터지면서 외국인들 순매수가 쭉 들어와 준다 그러면은 물론 단기적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어떤 뭐 재료나 모멘텀이 없는 상태에서 단기적인 반등이 그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서 점차 물량을 줄여 나가시라는 말씀이고 10만 원이 깨지게 되면은 과감하게 전량 매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심리적인 지지선이 대략 한 10만 원 정도로 지금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요. 투매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10만 원 심리적인 지지 라인으로 잡으시고요. 주가가 이제 단기적으로 리바운딩이 있을 때는 물량을 줄여 나가시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이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상담을 받으신 분들 중에 실패를 경험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죠. 관심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오늘은 뭐 최근에 아무도 추천하지 않는 그런 종목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네. 역시 주도주의 대장주인 삼성전자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삼성전자 오전부터 제가 계속해서 좀 흐름을 보고 있었고 최근에 한 2주일 동안 계속해서 주가가 장과는 좀 별개로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뭐 외국인들 보유 비중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다소 좀 뭐 최근에 외국인들이 조금 매도를 해주고 있지만은 오늘도 82만 원 깨지면서 81만 6천 원까지 갔다가 다시 지금 83만 원까지 지금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직 뭐 종가가 결정되진 않았지만 일단 83만 원 언더, 82만 원군에서는 좀 분할 매수 전략 충분히 유효하고요. 네. 일단 고점 대비 5% 이상 지금 낙폭이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역시나 장이 한 번 더 상승해주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올라가지 않으면 장 못 갑니다. 좀 못 간다고 생각하고 최근에 뭐 금융주들 올라갔을 때 장 7포인트, 8포인트밖에 모르는 거 모두들 다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역시나 오늘은 뭐 자동차나 부품 쪽으로 해서 좀 주가가 그나마 좀 마이너스 7포인트 선, 8포인트 선에서 좀 멈췄지만은 삼성전자가 역시나 올라줘야지만 주가는 한 번 더 부양을 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일단 82만 원대에서는 좀 분할 매수로 임하시기 바라겠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목표가나 84만 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정고점까지 돌파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2차 목표가 86만 원까지 보시고 수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밴드를 이제 손절가는 좀 짧게 잡았습니다. 81만 5천 원으로 잡았는데 81만 5천 원 지금 일단 차트를 한번 좀 보실까요? 차트를 한번 좀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네. 자, 삼성전자 지금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만 81만 5천 원이면은 81만 5천 원이 깨지게 되면은 61선 80만 원 초반까지 좀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그게 다시 깨지게 되면 뭐 장은 꺾인다라고 보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81만 5천 원을 손절가로 잡고 좀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상당히 우량한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피드 종목 상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 최희승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시효과로 접어들었죠.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한 채 시장 동시효과를 맞이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장중에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로 전환이 됐고 매수폭을 점차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이 매수폭을 점차 줄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장이 완전히 종료될
그때까지는 뭐 어떻게 시장 상황 된다고 저희가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